이곳에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아, 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친환경 신소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뭐길래? 설마 이 까맣고 동그란 것들이 친환경 신소재? 제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이게. 바로 제철소에서 고철을 용광로에서 녹일 때 상부에 철 이외의 불순물, 즉 제강 부산물이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신소재라는데 슬래그를 부어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람, 초속 200m 이상 굉장히 강한 압력의 바람으로 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공중에 날라서 비처럼 쏟아지거든요.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강한 바람을 주입시켜 급냉시키면 뜨거운 열기 속에 있던 부산물이 차가운 바람에 닿아 팽창하면서 바로 이 구형의 소재로 탄생한단다. 지하수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그 비산먼지를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로 인해서 넓은 면적이 필요 없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매립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수질, 토양 오염이 발생. 다른 방식의 처리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곳의 친환경 신소재. 다음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는데 이 원료를 이제 저기에 투입해서 이제 각 이제 용도별로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저 위에 보면 망이 다 돼 있는데 이제 선별해가 나오는 거예요. 제철소에서 특수 설비를 통해 동그랗게 급냉된 신소재들은 각각의 고유한 크기를 갖게 되는데 이 기계를 통해 같은 크기의 소재끼리 분류해준다.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위에가 큰 사이즈부터 그다음에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0.2mm부터 25mm까지 크기도 천차만별.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해주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친환경 소재로 이제 조선소나 이런 저 철조물 같은데 이제 녹물이나 페인트, 금속 부식된 이제 표면 처리를 해주는 이제 연마제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세탁기나 이런데 이제 웨이트제로 중심을 잡아주는 웨이트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크기별로 조선소나 탱크에 부식된 금속을 제거하는 연마제, 세탁기의 중심축 등 그 활용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 특히 물이 잘 통과해 블록 제조에도 쓰이고 있다. 유레카! 보시면은 4개의 동전이 있죠. 이 중에 3개의 동전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의 동전에만 다른 게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스타트! 제한 시간 속으로 3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동전 속 하나의 동전에만 없는 바로 그것! 10원짜리 만 옆에 옆면에 톱니바퀴 무늬가 없는 거예요. 야, 정답입니다. 야. 무름씨가 외친 유레카의 정체는 동전 테두리의 톱니바퀴였군요. 10원, 50원, 100원, 500원 중 10원짜리 동전에만 없는 이 톱니바퀴는 17세기 은화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뉴턴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전을 만들 때 위조 방지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전에는 각각 109개, 110개, 120개의 톱니가 새겨져 있죠. 왜일까? 그러면 이 10원짜리만 톱니가 없는 이유는 뭘까? 아! 으차. 혹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자판기는 10원짜리를 쓰지 않으니까. 10원에만 없는 톱니바퀴. 이유는 자동 판매기와 공중전화에
10원짜리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무름 씨의 생각? 하하, 이거 기발하기는 하나 정답은 아니야. 10원 속 톱니바퀴가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발행되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6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만약 톱니를 새기는 공정이 추가될 경우 그 제조 비용이 10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가치도 작은데 톱니까지 없어 서럽다는 10원. 하지만 안정적인 물가 조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랍니다. 유레카! 이렇게 모든 지폐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느낌씨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니 이렇게 모든 지폐를 모아놓고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지폐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지폐의 크기도 커질까요? 여기에도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노호,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모든 지폐의 크기를 1000원권 사이즈에 맞추면 종이와 염료가 적게 들 테니 당연히 생산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크기를 크게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 역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고액권일수록 크기를 크게 한다면 소액권의 종이를 늘려 고액권으로 위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바보가 아닌 이상 5만원권을 잘라 10,000원이나 5,000원권으로 위조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 외에도 위조 지폐를 방지하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들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현재 화폐 위조 방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20여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중앙은행이 국민들에게 위폐 식별 요령으로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6개의 요소가 공개돼 있죠. 빛을 향해 지폐를 기울여 보면 10,000원, 5,000원, 1,000원권에는 영어 원이, 5만원권에는 숫자 5가 보이는 요판 잠상이 있고요. 확대경으로 보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의 자외선을 비추자 숨어있던 형광색 그림이 짜잔! 특수 형광 안료는 가시광보다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광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외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1,000원권부터 5만원권까지 서로 다른 그림이 인쇄돼 있답니다. 기술의 발달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법이 첨단화되는 만큼 화폐 당국도 지폐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마을 경작단의 골목길 미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화분 주위로 쓰레기를 모으며 청소하는 모습은 특별한 점이 없는 골목길 가꾸기 현장이다. 그런데 마을 경작단이 관리하는 화분을 살펴보면 일반 화분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화분들이다. 이 쓰레기를 많이 보인 곳에 이 현수막을 놓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봤어요. 아주 뭐 담배꽁초가 엄청 쌓인 곳에도 이 현수막 화분을 놓은 이후로 너무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고 여기 너무 잘 설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수막들은 한 번 쓰인 후 버려지고 잘 썩지 않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폐현수막을 흙을 담을 수 있는 자루 형태로 만들고 꽃을 심어 화분으로 활용했다. 동네 곳곳에 폐현수막 화분이 놓여져 있는데, 주민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마을 경작단은
화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마을 경작단의 일이다. 강동구청 도시농업과에서 폐현수막 화분을 지원받으며 이 활동이 시작됐다. 1000개의 폐현수막 화분은 동네 곳곳을 향기로 채워주고 있는데 동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사라지는 효과를 누렸다. 유레카! 이곳의 대로변은 밝지만 주거지로 알려진 뒤편은 낡은 주택과 적은 가로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강동구청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비추는 골목길 바닥엔 문구가 보여진다. 지금 이 전등 밑에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조명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그림자 조명입니다. 고보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그 천호 로데오 거리하고 쭈꾸미 골목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고, 보시다시피 천호 대로변의 큰 빌딩 뒤에 보면은 낡은 주택도 많고 그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용으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림자 조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어두운 밤이 되면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조명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제작진은 그림자 조명으로 골목길 분위기를 바꾼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 이곳 역시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어둠이 깔리는 주택가 골목길인데, 하지만 마을 기획단의 추진으로 골목길 곳곳에 메시지를 남기는 그림자 조명을 설치했다. 당시 마을 기획단이었던 신은지 간사를 만나봤는데, 골목 앞쪽에 소성적인 건물이 2개가 있어서 골목길이 어둡고 그리고 조명도 어두워서 좀 위험한 그런 범죄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좀 어두운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이곳 그림자 조명을 통해 골목을 밝히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다면 현수막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문구는 누가 정한 것일까? 일단 이거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어디 지역에 어떤 문구를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고, 쓰레기 문제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 뭐 줄여주세요 이런 문구 다양하게 넣었거든요. 네. 길동에는 총 5개의 그림자 조명이 설치돼 있다. 5개 조명엔 설치 장소마다 필요시 되는 문구를 다르게 적어 놓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유레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전 예방을 꾀하는 곳도 있다. 성남시의 한 주택가. 이곳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찬 주거 밀집 지역이다. 1층은 물론 반지하에도 세대들이 거주하는 만큼 안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길 안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택과 빌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집에 창살이 없고 가스 배관이 벽에 따라 설치돼 있어 침입이 쉬워 보였다. 지금 여기에 이런 형광물질 이에 성남시에선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펼쳤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이게 최초의 뭐 특수성가물질을 그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데 도포를 해서 그 이렇게 가정집에 침입을 하려는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예방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범죄자를 그 검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한 곳에 자외선 특수 조명을 비추면 육안으로도 형광색을 확인할 수 있다. 네, 특수 형광물질이란 그 평소에는 그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 어떤 이런 그 자외선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은 그 형광색 물질로 그 식별이 가능하고 나중에 그 범죄자라든지 이런데 그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워도 이렇게 빨아도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가스 배관을 만진 후 자외선 특수 조명을 비추자 금세 형광물질이 확인됐다. 특수 형광물질은 침입 범죄의 다발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으로 도포 지역이 선정됐다. 지역 선정 후 특수 형광물질은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창살 등에 도포됐다.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이후 매년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내 침입 범죄율 감소 및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해 온 것이다. 특수 형광물질은 범죄자 검거에도 도움이 된다. 가스 배관을 밟고 손으로 배관을 올라타면서 옷, 신발 등에 특수 형광물질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 원룸촌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30대 남성이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의 옷과 신발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수 형광물질 도포 지역엔 알림 경고판이 붙어 있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레카! 미지의 땅을 동경하고 어디든 가고자 하는 시도는 현대에 와서 다양한 형태의 탈 것들을 탄생시켰다. 영화에서는 불법한 이 외형의 차는 사막에서 빙판, 밀림에서 황무지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지구상의 육지 절반 가까이가 아직 길도 나지 않은 척박한 땅. 그 길을 모두 정복하기 위한 최적의 디자인이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을 질주하는 차. 그 어떤 형태의 지면도 가로막지 못한다. So many years ago when my brother and I were just getting out of college, we've always been inventing, we've always been creating like these crazy and wild things. And we were young and we wanted to create the fastest track vehicle in the world. That was it. 흡사 립소가 전투용 탱크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캐터필러 때문이다. 여러 개의 바퀴에 벨트처럼 걸어 이동하는 캐터필러는 보통의 자동차 바퀴에 비해 접지 면적이 크고 지면과의 마찰이 커 요철이 심한 도로나 진흙에서도 자유로이 주행할 수 있다. We designed the Ripsaw for high-speed off-road mobility. It doesn't really have to do with, you know, looking more like a car, looking more like a tank. It's more, what is going to give us the best results off-road? What is going to give us the fastest vehicle
off-road. And it just so happens that the ripsaw closely resembles a tank. 때문에 미 육군에서도 립소를 전투용으로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립소와 다른 자동차들을 구별짓는 캐터필러는 사실 많은 극지 자동차에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극과 북극 등을 오가는 설상차에 장착되어 극지대의 환경 속에서도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디자인이 없었다면 인간이 극점까지 도달하는 건 먼 미래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So the ripsaw really doesn't have any terrestrial limitations other than big cliffs or things that are just, crazy, huge rocks and boulders. You can literally drive a ripsaw through the woods, through swamps, through forests. You don't even need a road at all to drive a ripsaw through terrains that are very congested and terrains that a normal vehicle can't even get through whatsoever. If you wanted to say it, there's really no limitations for the ripsaw other than water, sky, and maybe cliffs.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미래 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신종 박테리아와 동물들의 발견 등 극지대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더라면 이뤄낼 수 없었던 성과다. 유레카! 100원짜리 동전 속 주인공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원래 100원 속 인물이 아니에요. 물음씨. 아니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500원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거북선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1982년 500원짜리 동전이 발행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100원, 거북선은 5원으로 각각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500원짜리 동전 속에 있는 이 새 있잖아요. 이 새는 학이에요, 두루미예요? 500원에 그려진 새는 두루미인데 학이기도 합니다. 즉, 두루미와 학은 같은 새라는 거죠. 두루미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경제 도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새겨졌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10원 속 다보탑, 50원 속 벼이삭 등 동전 속 동식물과 문화유산은 화폐 발행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으며 시각, 예술적인 면까지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레카! '겨울철 경로 풍속은 궁궐에도 있었다.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 임금에게 발효 우유를 만들어 바치는데 이때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도 함께 대접했다고 한다. 궁궐에서 겨울철 보양식으로 먹었다던 발효 우유, 이것은 바로 타락죽이다. 궁에서 굳이 타락죽을 겨울마다 챙겨 먹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영조실록을 보면 임금이 5그릇의 타락죽을 위해 18마리의 송아지가 젖을 굶게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며 농가로 돌려보낸 기록이 있다. 젖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02년. 그 전까지 우유는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만 잠시 구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로 관청에서 따로 관리했다. 궁중의 어른들, 예를 들어 대비, 어머니다, 국왕의 어머니다, 혹은 국왕이다, 뭐 중전이다 이렇게 해서 혹은 병자가 생기거나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타락죽이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죽을 끓이면 그 쌀이나 찹쌀을 반 정도 넣고 우유를 반 정도 넣어서 끓인 죽. 그러면 타락죽이라는 거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귀하게 사용을 했다. 원기 회복과 소화 흡수를 돕고 영양소가 많아 겨울이 되면 정해진 율법에 따라 국왕과 왕실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으로 바쳤던 타락죽. 유레카!
예로부터 차를 즐겨 마셨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그렇지만 이 세 나라에서 사용하던 찻잔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말차를 보통 한 번에 마시는 일본의 찻잔은 사발이라고도 부를 만큼 유난히 크기가 크고요. 중국 차는 여러 번 우려 먹기 때문에 작은 잔을, 우리나라는 이 둘의 중간 크기의 찻잔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거봐, 향이 진한 이런 중국차는 이런 작은 잔에 마셔야 향이 오래 가고 좋다고. 이해했지? 완전 신기하다. 차이니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문했어요. 아까 형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겠어. 이게 홍차잔이었더만. 그래. 드셔보세요, 이것 좀. 홍차 좋지. 야, 너무 뜨거우면 버들잎이라도 띄워주지. 웬 버들잎? 이게 있는데? 이게 뭔데? 그게 뭐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더위 먹는 거야? 왜 그래? 원래 이 받침 이런 용도예요, 형. 아니 그런 용도라니. 앞접시도 아니고. 아 진짜요, 형? 아 옛날에는 뜨거우면 마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받침으로 마셨던 거라고요.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괜찮다.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 두 사람. 무름 씨가 정말 더위 먹고 한 이야기일까요? 바야흐로 17세기 공차 없이는 살 수 없던 영국의 귀족들은 매일 정원에 모여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당시에는 홀짝거리면서 차를 마시는 것이 매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운 여름에 심지어 뜨거운 차를 홀짝거리며 마시기란 쉽지 않은 일.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찻잔 받침. 느낌씨 말대로 일종의 차를 마시기 위한 앞접시였던 거죠.